나 이렇게 미용실로 내가 속눈썹 심어주고 5만 원 10만 원 벌어봐야 다 줄 거 떼고 나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여유가 없다. 당신까지 버는데도 우리가 애들한테 뭘 해주고 나면 없다. 근데 인생이 왜 이러지? 배운 거랑 다르잖아. 돈을 많이 벌고 지혜롭게 벌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매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했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용실에서 먹고 자고를 하고 원장님도 나랑 같이 미용대학을 같이 다니는 분으로 해서 같이 다니고 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 있었어요. 내가 대구에서 돈을 못 벌었는 건 이해를 해요. 내가 넓게 배우지 못했고 시장이 좁으니까. 근데 서울에 왔는데 죽도록 일을 하는데 이 월급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만큼 못 따라가지고. 미용실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용실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쯤 벌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서로 친하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니까 알고 있는데 아 벌써 이렇게 한 10년 넘어오니까 아픈 데도 생기고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그 시내에 그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이 그 미용실에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 살고 있고 사는 집을 찾아가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구나. 사실 미용실이라고 하면 화려함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잘 벌고 능력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샷다면도 시킨다. 아닌 거예요. 실상을 네. 들어가서 보니까 그럼 나의 미래도 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시다로 일을 할 때나 내가 원장에 대해서 20년이 넘었을 때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줄어들지가 않아. 머리 감기고 바닥 쓸고 머리 말고 드라이하고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결혼을 하면 점점점 손을 놔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나이를 계속 먹고 나는 너무 열심히 사는데 돈은 모이지가 않고 씀씀이는 커지잖아요. 서울이. 그렇죠. 내가 쓰는 것도 고급으로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조금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싶고 그렇죠. 어울리고 놀고 싶고 우리 세미나도 엄청 비싸요. 그렇구나. 교육 세미나가 뭐 제주도도 그것도 가고 배우러 가야 돼요. 네. 그 해에 봄이나 뭐 가을 시즌에 여름 겨울 유행하는 거를 배우려면 해마다 가야 돼요.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가야지. 거기에서 파는 걸 약을 사야 되고 재료를 사야 되고 기구를 사야지 그 머리를 할 수 있는. 언제부터인지 손의 기술력이 아니라 제품력에 기구에 자꾸 의존하는 걸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처음 배우는 얼마 안 된 애들도 10년이 가지 않아도 같은 세미나를 가서 몇 달이 되면 비슷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쪼글쪼글해지고 막 약을 만지고 해 만지면 내 가슴에 발바닥에 머리카락을 핀셋으로 빼는 모습을 남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온 방 안에 이불에 머리카락이 넘치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남자분들 머리카락이 세잖아요. 우리 바리깡을 대면 탁탁탁 튕겨요 이게. 근데 잘리면서 튕기면 속도가 있으니까 우리 가슴에 살이 많은 가슴에 발바닥 이렇게 박혀요. 이렇게 탁탁탁 박혀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꽂혀 있어요. 그게 이런 사이사이에 옷을 입었는데도 살에 이렇게 살에 꽂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전혀 생각. 너무 서글퍼요. 그 머리카락이 남자분들이 깨끗하게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머리 감을 때 돼서 오고. 근데 내 온몸에는 이미 막 염색약, 파마약에 쩔었는데 머리카락은 막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깊이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보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미용 기술을 안 하고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하고 싶다. 전화 받으세요. 네. 자기야. 네, 저예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어디세요? 그래서 근데 저 엿들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가지고 남편 또 이렇게 또 존칭을 또 저는 반말하고 남편은 존댓말을 씁니다. 목소리만 봐도 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상하고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저한테만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너무 강하게 구제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구제해주고 싶어 하고 저는 지금 제 가장 큰 소원과 목표는 그 사람을 구제해주고 싶어
싶어요. 네, 우리가 이 생활하는 데에서 책임감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다한다는 건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노동을 하는 일인데 그렇죠. 저희 남편은 사무실 쪽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영업하는 것보다 절반도 못 따라가 주니까 올라갈 생각을 못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가엽고 근데 그 사람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게 서로를 구제하는 거일 수 있지만 아이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 경매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사람들이 깨가 구르면 서말인데 호박이 구르면 넝쿨째 굴러간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미용실로 내가 속눈썹 심어주고 5만 원 10만 원 벌어봐야 다 줄 거 떼고 나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여유가 없다. 당신까지 버는데도 우리가 애들한테 뭘 해주고 나면 없다. 근데 인생이 왜 이러지? 배운 거랑 다르잖아. 돈을 많이 벌고 지혜롭게 벌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매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아줌마가 그쪽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수원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수업 들으셨다고 네, 했죠. 수업을 진짜 기초반만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기초도 완전히 아니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넓게 퍼지는데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빌라에 포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권리 뭐 분석 이런 말을 하면서도 땅 지상권과 건물 지상권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막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끝내버리고 그러고는 용기를 더 잃어버렸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마음속에서 몇 년을 놓아버리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이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경매장에 발을 들이고 내 발을 뛰게 해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너무 큰 공부가 필요 없어. 난 너무 큰 공부를 소화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정말 요만큼만 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택은 당신이 해라 하면서 너무 폭넓게 이렇게 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랑한테 어느 날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아침에 TV로 크게 이제 틀어놓고 계속 리바이벌을 온 식구가 다 보도록 우리 신랑이 또 보내 일 하다가 당신이 저게 궁금하구나 또 경매 공부하고 싶구나 하다가 이제 선생님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하다가 나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이분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만나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신랑이 해봐라. 나는 지원해주고 싶다. 충분히. 가다가 아니면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원망을 해?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저는 선생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를 제가 나를 정말 경매에 첫 발을 뛰게 해줄 수 있는 분일까에 대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죠. 근데 그거를 책임져 주지 위대하고 않거든요. 뭐 실력 좋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네. 나를 봐줄 수 있느냐 저는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뭐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